스포츠. 유럽과 한국으로 가는 이원 축구 방송 이건 김정용의 해축통신 시작합니다. 먼저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에 있어야 할 이건 기자가 오늘은 다른 나라에 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기자 안녕하세요. 어디 계신 겁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나와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 시제 때문에 튀르키예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김정용 기자 옆에서 부러운 탄식이 나왔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부럽네요. 네. 챔피언스 결정전, 결승전. 혹시 현지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요? 이제 조금씩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분위기가 이제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 곳곳에 깃발들이 걸려 있고, 이 이스탄불 중앙에 있는 탁심 광장에는 챔피언스리그 트로피인 빅이어 큰 모형이 설치가 되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공인구가 함께 설치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 팬파크 행사도 오늘부터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도 그쪽으로 가는 팬들도 슬슬 보이기 시작하고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향한 그런 임계점을 향해서 계속 올라오르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열리는 튀르키예 진짜 부럽습니다. 이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에 껴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열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정말 이거는 만약에 허락만 한다면은 돈을 내고서라도 보러 갈 수밖에 없는 경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물론 여느 축구 경기보다 훨씬 비싸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경기고, 저도 자녀 학원비만 아니면 농담이고요. 네. 저희가 챔피언스 결승전 한번 취재해 본 적이 있는데, 네. 이런 빅 이벤트가 있는 도시는 뭐 이스탄불에 원래 계신 분들뿐 아니라 두 팀을 응원하는 축구 팬, 그 밖에 세계 곳곳의 축구 팬들이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한 축구 축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특별한 곳에 이건 기자가 지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맨시티와 인터밀란의 대결입니다. 그 현지에서 직접 보시기에 어떤 팀의 팬들이 더 많아 보이나요? 지금 일단 경기는 이곳 시간으로 토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에 열립니다. 약 한 이틀, 3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이스탄불, 튀르키예 이스탄불이 이탈리아 쪽이 조금 더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지금 현상으로서는 이탈리아 인테르 밀란 팬들이 조금 더 많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이니까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탈리아 팬들이 조금 더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오늘 밤이나 내일부터는 맨체스터에서 날아오는 맨시티 팬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맨시티 팬들 중에서는 티켓이 없어도 이게 우리 팀의 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겠다는 팬들, 그러니까 티켓 없어도 경기장 못 가도 경기장 앞에 가든지 아니면 팬페스트 현장에 가서 맨시티를 응원하겠다는 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인테르 밀란 팬들보다도 맨시티 팬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이게 좀 이해가 갑니다. 경기를 꼭 못 보더라도 그 현장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네. 거기 가면은 전 세계에서 온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말 잘 안 통해도 같이 술 먹고 같이 노래 부르고 되게 재밌거든요. 네. 네. 그 만약에 아직 승부는 펼쳐지기 전입니다만 맨시티가 여기서도 우승을 하게 된다면은 트래블 달성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정규 리그에서 일단 우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FA컵에서 맨체스터 더비였는데 맨시티가 맨유를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 2관왕이고요. 이번 챔피언스리그까지 우승을 하면 3관왕, 즉 트래블이 되는데요.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자체가 없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챔스 우승을 트래블로 달성한다면 굉장한 업적이 될 거고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 감독 데뷔 시즌에 바르셀로나를 트래블로 이끈 바가 있는데 두 개의 서로 다른 팀을 이끌고 두 번의 트래블, 이런 감독은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최고의 감독 업적에 도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업적을 담당한다면은 진짜 약간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FA컵에서 맨유 더비로 펼쳐졌는데 이건 기자가 그 현장 가셨잖아요. 그 당시는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웸블리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맨시티가 2대1로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경기 사실 약간 양 팀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상대인 맨유를 이렇게 이제 정조준하는 것이 아니라 이 FA컵 결승 경기는 우리가 이스탄불에 가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기 위한
거기를 대비한 하나의 경기였다. 통과점이다. 그런 관점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전력을 온전히 다 보여주면서 맨유 정도는 살짝 누르고 갈 수 있다. 이 정도 못 누르면 우리 챔피언스 리그 가서 우승 못한다. 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똘똘 뭉쳤고요. 경기 전체적으로도 맨시티가 그래도 여유 있게 경기를 하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맨유는 우리는 지금 우승이 급하다. 일단 우리의 장점을 하기보다는 맨시티를 어떻게든 간에 끌어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맨시티 맞춤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만, 골대도 때리고 하는 등 약간의 운도 따르지 않으면서 맨유는 맨시티를 꺾지 못하고 결국 맨시티의 우승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여러모로 그 대단한 업적들이 걸려있는 이번 결승전, 맨시티가 과연 조심스럽습니다. 트래블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일단 결승전의 승리 확률이 어느 쪽이 높느냐. 네. 인테르 밀란보다는 맨시티 쪽이 확실히 높습니다. 뭐 한 70%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승전에는 무승부가 없으니까요. 네네. 네. 전력상 일단 인테르 밀란보다 확실히 압도적인 우위고요. 뭐 재력이나 그 재력으로 만들어낸 선수단의 질이나 그 전술의 완성도 모든 면에서 맨시티는 지금 세계 최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의 가장 큰 적은 과르디올라 본인이라고 본인이 이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가 전술적인 패착을 저질러서 지는 경기가 오히려 좀 많은데, 지금 이번 시즌에 맨체스터 시티는 패착을 저지르고 싶어도 못 저지릅니다. 이미 너무 완성된 팀을 스스로 잘 만들어 놔서 네. 패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뭐 가장 큰 적을 이미 없애버렸습니다. 뭐 소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독이 이제 하던 대로 하면. 그렇죠. 네. 네. 선수들 모아놓고 자, 오늘은 하던 대로 합니다. 네. 예, 이렇게만 해도 이미 세계 최강인 팀이다. 자, 그런데 맨시티 쪽에 악재가 있긴 있습니다. 워커가 부상으로 훈련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이건 기자. 네, 바로 이 지점에서 혹시나 모를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장고 끝에 악수, 오버싱킹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실수, 패착이 나올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카일 워커 선수가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이제 훈련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 훈련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부상으로 이제 허리에 좀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워커가 훈련에 불참을 했습니다. 일단 워커의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워커가 이 경기, 그러니까 올 시즌 카일 워커가 맨시티 전체의 그런 밸런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승리의 키를 쥐고 있는 역할을 했었는데, 만약에 카일 워커가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맨시티가 요즘 잘 쓰고 있는 3-2-4-1 전형을 쓰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랬을 때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갑자기 뭐 다른 이상한 전술을 들고 나온다라든지 뭐 이상한 선수를 배치를 한다라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오는 일요일 새벽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축구계 소식 좀 더 전해드리자면은 그 유럽 팬들의 관심이 크게 모이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굉장히 의외였어요, 사실. 메시의 행선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마이애미로 갑니다. 마이애미요? 네, 무슨 미국 농구 선수도 네. 아닌데 메시의 재능을 사우스비치로 가져갑니다. 네. 그 리오넬 메시가 미국의 인터 마이애미로 가는데요. 사실은 더 유력한 팀이 두 개 있었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정말 거액의 연봉 제한을 네. 마치 호날두와 벤제마에게 했던 것처럼, 호날두 이상 연봉 제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물리치고 친정팀인 바르셀로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결국 차단이 되면서 이제 기자회견까지 하고 나는 이제 바르셀로나를 못 가게 됐다. 그렇다면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야, 이건 진짜 모두의 예상 밖인데요. 유럽에서도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이건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리오넬 메시의 차기 행선지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륙 자체가 유럽이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그래도 바르셀로나 쪽으로 가면서 뭔가 낭만적인 축구의 낭만을 구현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미국행이 이제 떠버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반응은 차라리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미국으로 가는 것이 낫다. 최근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스포츠 워싱이라고 하죠. 뭐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을 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라든지 스포츠 구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씻어내려는 그런 경향의 이제 유럽 언론이라든지 유럽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스포츠 워싱에 메시가 이용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데이비드 베컴이 인터 마이애미 구단주 중에 한 명인데 베컴과 손을 잡고 함께 룰루랄라 좋은 축구를 하는 편이 낫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팬들이 가장 원했던 거는 이제 메시의 커리어의 거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로 다시 가서 매조지를 한 게 그 그림을 봤을 텐데 역시 여의치는 않았나 봐요. 네,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 측이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있는 이 스페인 라리가는 마치 그 미국 프로스포츠처럼 셀러리 캡이 있어서 네네. 메시를 영입하려면 기존 선수들을 내보내고 그 셀러리 캡의 연봉 여유분을 확보를 해놨어야 됩니다. 안 해놨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메시 선수가 못 가게 되니까 우리 바르셀로나 회장은 메시가 어렵고 수준 높은 리그가 아닌 수준 낮은 리그에 가서 편하게 뛰고 싶은 것을 이해합니다라는 약간 졸렬한 성명문을 내놓아서 말 그대로 졸렬하네요.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안 가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 뭐 굳이 좀 의미를 부여하자면 메시 전에 축구 황제 펠레가 네. 마지막 행선지가 미국이었거든요. 그때 펠레는 뉴욕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행선지조차 펠레와 닮았다. 이런 의미 부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애미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마이애미가 메시뿐 아니라 유럽의 이런 간판 스타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메시의 바르셀로나 시절 동료 중에서 부스케츠, 조르디 알바 이런 스페인 대표팀의 스타들 역시 동시에 영입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미국 스포츠 역시 셀러리 캡이 있기 때문에 메시가 받을 수 있는 연봉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 리그 전체 차원에서 중계골을 아예 띄워주겠다. 오, 선수 하나한테. 네, 그 애플 TV, 그러니까 OTT를 통해서 나가는 중계권, OTT 중계권 일부를 아예 띄워주겠다. 야. 그리고 나중에 이 인터 마이애미라는 구단 자체에 구단주로 상당한 지분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구단주로 올라설 수 있게 해주겠다. 정말 다양한 제안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점까지 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 교육과 생활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교육은 이제 강남 네,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한국으로 왔으면 많이 오는데 서울 이랜드 좋은데 정말 공부 잘 시킨데 말이죠. 사실 그 메시의 중동행의 가능성이 점쳐졌을 때 사람들이 그 좀 기대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메호대전이었거든요. 네. 이게 중동 리그에서 볼 수 있겠구나. 이거는 무산이 됐습니다만 그 벤제마가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카림 벤제마 선수의 사우디아라비아행 상당히 좀 뜬금없는 그리고 좀 놀라운 그런 소식이었는데요. 벤제마와 레알 마드리드의 계약이 끝났는데 재계약이 유력하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이티하드가 이 카림 벤제마에게 정말 거액의 연봉을 제안을 했습니다. 2026년까지 2년 계약을 하는데 2년 동안 돈을 5,50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의 지금 받는 금액의 몇 배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 결국 카림 벤제마 선수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가 계약 끝났으니까 깔끔하게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냥 사우디로 가서 돈벼락을 받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벤제마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를 대표하는 스트라이커였거든요. 그렇죠.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4년을 뛰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그래도 한 해 정도 더 하면서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연봉에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조금 많은 축구 팬들이 좀 돈에 팔려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씁쓸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씁쓸하긴 합니다만 또 이제 이쪽 리그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게 계속해서 그 본인들의 리그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스타들 영입을 준비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어떤 축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좀 전에 이건 기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노력의 결정판이 이제 월드컵 유치거든요. 월드컵 유치까지 가기 위해서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키우는 건데 남미의 대회인 코파 아메리카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초청팀 자격으로 참가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일본이 많이 갔었고 대한민국 대표팀도 북중미 골드컵에는 이제 일종의 깍두기입니다. 깍두기로 참가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엔 사우디아라비아 차례입니다. 그만큼 후원을 하고 가는 거고요. 둘째가 리그를 키우는 건데 이 리그를 키우는 스케일이 굉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나라의 국부 펀드가 이 팀의 제일 명문인 구단 4개를 모두 최근에 산 다음에 한 팀에 벤제마 같은 선수 3명씩 3, 4, 12, 12명을 영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날두, 벤제마 이렇게 있고요. 은골로 캉테 선수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또 곧 갈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식이다 보니까 손흥민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축구 팀을 운영하는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네. 게임에서도 사실은 치트키를 쓴 그렇죠. 정도인데 쇼미더머니가 필요합니다. 네, 좀 씁쓸하기도 하면서 좀 어떻게 이게 추이가 좀 나타날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손흥민 선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당장 손흥민 선수는 새롭게 선임된 감독하고 손발을 맞추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헌의 스포츠. 네, 유럽과 한국을 넘나드는 이원 축구 방송 이건 김정용의 해축통신 듣고 계십니다.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그리고 오늘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자가 아무래도 튀르키예 이스탄불 현지에서 전화 연결을 하다 보니까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말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기자. 토트넘의 새 감독 결정이 됐습니다. 그 튀르키예로 넘어가기 전에 이 소식 들으셨죠? 네, 일단 정확하게는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켠 상황에서 토트넘이 보도 자료를 보내서 그러니까 오피셜을 받고요. 그 이전에 계속 새 감독 선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토트넘이 셀틱을 이끈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4년 계약을 맺었고요.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호주 출신 감독이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을 이끄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제 요 소식 듣고 난 다음에 이 토트넘 영국에 있는 몇몇 팬들에게 알고 있는 팬들에게 물어봤어요. 안제 감독이 안 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안 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팬들이 안제 후 이렇게 해가지고 안제가 누구냐라는 식의, 그러니까 약간의 예전에 아스널에 아르센 벵거 감독이 왔었을 때 이제 영국 언론들이 아르센 후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의 트래블 때문에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영국 무대에서 그렇게 뼈가 굵은 감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실망했다라는 그런 표정들,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름부터 어렵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제 계속 축구 소식 전하면서 매번 이름을 말할 것 같은데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전 먼저 들었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약간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좀 전에 이건 기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호주 출신인데 태생은 그리스 태생이지만 호주로 이제 어린 시절을 건너가서 이제 호주계죠. 그래서 호주에서 선수 생활 쭉 하고 감독 생활도 쭉 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일본의 요코하마 팀을 지도하다가 셀틱으로 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축구에 이제 발을 들인 지가 이제 한 4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감독인데, 그러니까 호주도 축구계에서는 아시아로 치잖아요. AFC의 일원이니까.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이 아시아 쪽에서 잔뼈가 굵은 감독이 정말 오랜만에 프리미어리그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셀틱에도 일본인 선수가 5명. 호주 대표 선수가 1명, 그리고 우리 한국의 오현규 선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셀틱이라는 팀이 친아시아 이적 전략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비롯한 아시아를 잘 아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이제 토트넘에도 손흥민뿐 아니라 더 많은 아시아 선수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네요. 혹시나 그 이건 기자가 바라보시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토트넘은 어떻게 펼쳐질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관적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상당히 좋은 감독이고 셀틱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긴 했습니다만, 이 감독이 이때까지 활동했던 무대는 아시아 그리고 스코틀랜드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입니다. 선수들이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잘 따를 수 미지수고, 특히나 토트넘의 스타 선수들도 많고 눈이 높은 팬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올 시즌 중반에 하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토트넘도 그렇게까지 부활을 할지 안 할지 저는 안 한다는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싣고 싶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이제 예측이 나왔는데 그래도 일단은 잘 되기를 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손흥민 선수는 당장은 대표팀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네, 귀국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를 비롯한 토트넘에서의 시즌을 마치고 귀국을 해서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아버지가 계신 본인의 정든 곳인 이제 춘천으로 가서 유소년 선수들을 만났더라고요. 이렇게 좀 개인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고요. 손흥민뿐 아니라 뭐 이강인 선수, 뭐 김민재 선수 다들 뭐 환호 속에 귀국을 했고 이강인 선수 요즘 원래 원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네. 공항에서 엄청난 인파가 환영을 해줬고 김민재 선수는 또 세리아 우승 메달과 세리아 최우수 수비수상을 들고 들어오면서 네. 굉장히 우리가 뿌듯하게 해줬습니다. 이 선수들은 이제 대표팀 소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6월에 A매치 2경기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내일 아침이죠. 우리나라가 U20 이탈리아를 상대로 4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건 기자, 이탈리아 팀이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부담이 좀 됩니다. 네, 뭐 이런 값으로 봤을 때는 이탈리아 뭐 대부분의 선수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세리아 클럽 소속에 있는 선수들이고요. 올 이번 대회에서 이탈리아가 탄탄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승 1패를 차지했는데 브라질, 이탈리아 그리고 나이지리아 같이 2승 1패 차지하면서 16강에 올랐고 잉글랜드 누르고 콜롬비아 누르고 4강까지 올라왔습니다. 이탈리아가 이제 물론 이런 값도 좋고 또 선수들도 탄탄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4강까지 올라온 만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경기를 펼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가 내일 새벽 6시죠.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길거리 응원도 예정돼 있죠. 네, 오랜만에 길거리 응원입니다. 네. 뭐 6시니까 그래도 아주 꼭두 새벽 3시 경기보다는 낫잖아요. 네네. 네, 길거리 응원을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밤 새지지 마시고 푹 잔 다음에 이제 나가서 길거리 응원 하고 나서 예. 뭐 출근이나 이제 등굣길에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비 예보가 살짝 있는데 예, 안 오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자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간이면은 뭐 지하철도 다니고요. 버스도 다닐 시간이니까 좀 편하게 광화문 광장에서 오랜만에 마음 있으신 분들 이 코로나 다 이겨낸 기념으로 길거리 응원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근길에 많이 결과부터 들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정말 기분 좋은 출근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민재 선수나 이강인 선수 관련해서는 이적 관련해가지고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을까요? 네, 김민재 선수 메뉴가 첫 번째 타겟으로 김민재 선수를 노린다라는 연봉 84억 원의 6년 제한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 네. 동시에 뉴캐슬이 김민재 선수 하이제킹까지 노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에스톤 빌라가 경합을 펼치고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맨유가 이제 구체적인 금액까지 다 제시를 했는데 그 뉴캐슬이 하이제킹한다는 건 중간에서 낚아챈다는 의미인가요? 월 하이제킹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죠. 예. 근데 뭐 정확히는 뭐 메뉴 행위 뭐 거의 정해진 상태라거나 이렇지는 않으니까 예, 메뉴가 더 열심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뉴캐슬이 참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이 두 팀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김민재 선수 이제 다음 주에 훈련소 입소하거든요. 네. 훈련소가 딱 나온 뒤에 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구단이 만약에 더 붙으면 그 여러 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이제 이적이 가장 큰 국내 축구 팬들에 대한 관심사인데. 김정용 기자와 이건 기자 두 분은 각각 이 선수들이 어느 팀으로 왔으면 좋겠나요? 김정용 기자부터. 좋은 것 제 바람도 있지만 예상은 뉴캐슬이 왠지 느낌이 오고요. 네. 이강인 선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설이 많이 있는데 그걸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자는 어떠세요? 저의 바람을 얘기하자면 일단 이강인 선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갔으면 좋겠고요. 김민재 선수는 맨유도 아니고 뉴캐슬도 아니고 맨시티로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정답을 말하신 것 같네요. 현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해축통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자 취재 잘하시고요. 영국으로 무사히 복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